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3 KBO 신인 드래프트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됐었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들이 롯데로 왔는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신용우, 김범석, 김민석 등 치열한 3명의 경쟁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롯데의 1라운드 지명은 피문고 내야수 김민석 선수였습니다. 사실 드래프트 직전에 김민석 쪽으로 롯데의 선택이 굳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렇기에 크게 반전이 있진 않았었습니다. 이 선수는 올 시즌 타율이 5할을 넘겼을 정도로 올해 신인들 중 제일 가는 타격 능력을 보여줬고, 특히 외야 타구 비율이 82%를 넘길 정도로 컨택의 정확성에서도 장점을 보였는데, 강백호가 68%였던 걸 생각한다면 이 수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타격 능력으로 주목을 받으며 같은 학교 선배인 이정우를 연상케 한다며 제2의 이정우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신인왕에 목말라 있는 롯데 팬들에겐 이런 별명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커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홈런이 거의 없다는 점과 수비면에서 유격수는 불가 판정, 이루수는 가능하다 정도의 평을 받으며 이 내야 수비가 큰 과제가 될 것 같고, 그로 인해 외야 포변 역시 염두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프로에 와서 잘 해결을 할 거라 믿어주고, 고교 넘버원의 컨택 능력을 높게 사서 롯데를 넘어 KBO 최고의 교타자로 멋진 선수가 돼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1라운드에 걸맞는 고교 넘버원 타자를 롯데가 잘 잡아왔다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김민석 선수. 이어진 2라운드 지명은 장충고 우투수 이진아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 150의 공을 던지며 올해 초까지는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됐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올해 허리 부상이 있었고 그로 인한 공백기가 꽤 됐는데요. 복귀 이후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부상 경력 하나 때문에 2라운드까지 넘어왔고, 롯데가 2라운드에 이 선수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아 선수는 190이라는 키에서 평균 140 중후반의 공을 던지며 제구도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는 선수로, 구속이 상위 라운드 치고는 다소 아쉽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구가 좋다는 면에서 롯데와 잘 맞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다른 1라운드 선수들보다도 피장타가 수준급으로 낮으며 이 선수에게 숨겨진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오히려 1라운드급의 선수들보다도 기대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상 경력이 이미 있는데 현재의 투구폼 역시 잦은 부상이 걱정되는 폼이라는 평이 들리며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롯데에 와서 이런 부상 경력들을 극복한다면 지금 청소년 국가대표로 뛰는 것처럼 훌륭한 투수가 되어 롯데의 큰 보탬이 돼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부상 문제를 잘 이겨내며 2라운더지만 1라운더급의 활약을 해주면서 좋은 픽이 됐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이진아 선수. 이어진 3라운드 지명은 삼성 내야수 이학주 선수였습니다. 농담이고 이학주와의 트레이드로 이번 시즌 3라운드 지명권은 삼성에게 양도가 됐었죠. 그래서 3라운드 지명은 없었습니다. 이어진 4라운드 지명은 경북고 우투수 김기준 선수였습니다. 김기준 선수는 188cm에 93kg이라는 건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선수로 최고 구속이 148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던지는 구종이 투심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지며 꾸준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원테인을 잇는 대형 우투수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는 평을 들으며 제구도 꽤나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앞선 상위 라운드 선수들에 비하면 눈에 띄는 강점은 없어 보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부터 투수에 매진했는데도 이 정도로 우직하고 꾸준한 활약을 했다는 점에서 더 큰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만 체력적 문제로 인한 구위 하락 문제를 가끔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점 역시 투수로 완전 전환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고 프로에 와서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롯데에 와서 기대에 맞는 엄청난 성장을 하는 투수가 되어 큰 보탬이 되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김기준 선수. 이어진 5라운드 지명은 세강고 내야수 정대선 선수입니다. 정대선 선수는 185cm의 키를 가진 우투 우타의 유격수가 주 포지션인 선수로 타격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고교 통산 5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이며 컨택만 놓고 보면 김민석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상위 라운드급이라는 평을 듣는 선수인데요. 거기다가 발도 빠르다는 평을 들으며 느림보 롯데에게는 최고의 픽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래 유격수를 주로 봤는데 유격수 수비가 다소 불안했는지 3학년 들어서는 3루수로 많이 나오며 유격수와 3루수를 병행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유격수 쪽이 약한 롯데이기에 이 선수가 유격수 쪽에 힘을 불어넣는다면 타격되는 유격수로 기대가 클 텐데, 평가로는 공수주 3박자가 갖춰진 선수라지만 수비에서는 아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히고 어제 열린 캐나다전에서 말홈런을 전했듯이 타격에서는 최상위권의 선수를 잘 뽑아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비 역시 프로에 와서 다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성장한다면 내야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타격되는 선수로 롯데에서 확실한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대선 선수. 이어진 6라운드 지명은 충암구 좌투수 이태현 선수였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충암구의 좌투수 윤영철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에 가려졌었지만 윤영철을 잇는 충암구 최고의 좌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도 앞서 설명한 이진아 선수처럼 허리 부상으로 인해 시즌 초반에 많은 경기를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복귀 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특히 윤영철이 국가대표로 차출되고 나서 탈삼진 능력을 양껏 뽐내며 미친 존재감을 띄어내고 있는데요. 직구 구속은 140 중반에 머물러 있지만 커브, 슬라이더, 스플리터 등 다양한 변화구를 섞어 던지며 좋은 투구를 한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특히 올해 방영된 최강야구에서 은퇴 선수들을 상대로 5회까지 무실점 피칭을 하면서 그 위험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에 부상 이력과 윤영철에 가려진 주목도로 6라운드 픽을 받긴 했지만 성장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좌투수로 롯데가 잘 뽑아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좌투가 없는 롯데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뽑힌 이태현 선수가 이런 롯데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환영합니다. 이태현 선수. 이어진 7라운드 지명은 고려대 우투수 석상호 선수였습니다. 석상호 선수는 작년까지 대학야구에서 통산 7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상도 있었고 부진도 있으면서 이렇다 할 성적을 전혀 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 들어서 그야말로 급성장을 한 선수입니다. 올해 들어 최고 구속은 150까지 나오며 1점대 방어율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은 선수인데요. 특히 올해 성적을 보면 4사구가 4개밖에 되지 않고 9이닝당 삼진은 15개가 넘어갑니다. 물론 1년간의 성적만 좋았다는 게 이 선수의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올해 성적만 보면 대학야구에서 최상위급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요. 98kg이나 되는 건장한 체격으로 변화구는 슬라이더, 스플리터 정도 구사하는 파워피치 유형으로 보이는데 이런 성적을 내게끔 한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지는 공이 프로에 와서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석상호 선수. 이어진 8라운드 지명은 강릉고 사이드암 투수 조경민 선수였습니다. 조경민 선수는 체력이 크지 않고 구속도 140 초반에 머물러 있지만 안정적인 제구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투심,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면서도 제구에 흔들림이 없었고 그러면서 성적은 2년 연속 1점대 방어율로 굉장히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성적이 좋았음에도 체격과 구속이 단점으로 평가받은 건지 이렇게 하위 라운드에 지명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구가 좋다는 점에서 롯데 팬들에겐 플러스를 받을 것 같고 그 제구로 좋은 성적을 따냈다는 점에서 프로에 와서도 비슷한 결의 활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요즘은 또 구속이 느려도 안정적인 제구로 롱런하는 투수도 많으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환영합니다. 조경민 선수. 이어진 9라운드 지명은 부상고 포수 정재환 선수였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엄장현 선수에 이어 또 한 번 하위 라운드에서 포수를 지명했는데요. 1라운드에서 김범석을 걸렀고 2라운드에서 김동원을 뺏겼고 이후 동의대 윤준호 선수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포지션의 선수들을 픽하고 포수를 거의 마지막에 뽑아왔습니다. 이는 올 시즌 이후에 FA 시장에서 포수 수혈 가능성이 확실해졌다는 말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어찌됐든 정재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구 방향이 좌측으로 몰려있는 걸 보아 당겨치기를 주로 하는 선수 같은데 타율은 낮았지만 홈런도 몇 개 있고 출루율이 높아 OPS 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고교 기록임을 감안하면 타격이 그렇게 좋았다고는 못하겠네요. 그래도 수비와 리드, 송구라는 포수의 3가지 덕목에서 모두 준수하거나 평균 이상급의 평을 받았고 185에 92로 피지컬도 포수로 적합하기에 잘 키워낸다면 좋은 포수가 될 선수 같습니다. 비록 하위 라운드 픽의 포수이지만 긴 시간을 들여 잘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환영합니다. 정재환 선수. 이어진 10라운드 지명은 군산 상고 좌투수 장세진 선수였습니다. 6라운드 이태현 선수에 이어 또 한 명의 좌투수를 뽑아왔는데요. 장세진 선수는 직구와 커브, 슬라이더를 구사하는 좌투수로 구속은 상당히 아쉬운 면이 많지만 9이닝당 삼진이 9에 가까울 정도로 탈삼진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입니다. 구속이 빠르지 않음에도 제구가 완전치 않아 보이기까지 해서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이지만 올 시즌 신인 선수들 중에 좋은 좌완 찾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 장세진 선수 같은 경우는 하위 라운드에서 나름 잘 뽑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안 그래도 정환이 없는 롯데인데 하위 라운드에 데려온 선수가 어느 정도의 활약만 해준다면 롯데에겐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큰 기대 없이 하위 라운드에 뽑혔지만 최고의 가성비 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환영합니다. 장세진 선수.
그리고 마지막 11라운드 지명은 인천구 우투자타 내야수 배인혁 선수였습니다. 배인혁 선수는 무엇보다 빠른 발이 최고의 장점인 선수로 주로 이루수로 나왔지만 유격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단 장타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컨택은 준수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도루 능력이 좋아 발로 상대팀을 흔들 수 있는 1번 타자 유형의 선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키가 작고 장타가 없기에 이처럼 마지막 라운드에 와서야 지명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성공 사례가 요즘 프로야구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포지션까지 해서 삼성의 김지찬이 생각나는데, 프로에 와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롯데에서 김지찬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되어 11라운더의 반란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배인혁 선수. 이렇게 오늘 지명된 10명의 선수들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세세하게 한 명씩 소개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롯데가 예전과는 다르게 투수 쪽은 구속보단 제구 쪽으로, 야수는 장타보다는 컨택과 주루 쪽으로 방향성을 정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만큼 팀에서 나름의 기준을 잡고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잘 뽑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드래프트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조금씩 들려오는 얘기들에 따르면 롯데가 해당 라운드보다 상위에 예상되는 선수들로 픽을 잘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뭐 신인은 까봐야 알겠죠. 어찌됐든 좋은 선수들이 왔다 생각하고 이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팀의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 선수들의 앞날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들 중 가장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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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의 롯데 화이팅!